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예요. 미국의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근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폭스바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드의 기업 교육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두가 잘 아시는 그런 미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이죠.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창립을 했고요. 헨리 포드는 1908년 모델 T를 발표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1913년에는 세계 최초의 자동 생산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조립 라인 그리고 대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에스타, 세단이죠. 퓨마, SUV, F150, 픽업 트럭, 머스탱, 스포츠카 이런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차 제조,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빌리티, 포드 크레딧 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제조 부문은 포드 브랜드 및 링컨 브랜드 차량의 개발을 하고 제조하고 마케팅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부문은 자율주행차 사업, 포드 크레딧 부문은 자동차 관련 금융 리스 및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의 주가 차트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생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7%, 8%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일 이평선 위에 이제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주가가 그 위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드는 2025년까지 전기차 사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건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80억 달러가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억 달러의 배터리 생산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SK 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지금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의 40%를 머스탱 마하2, 머스탱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뭐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마하2 버전 같은 경우는 SUV 모델입니다. 그리고 F150 픽업 트럭으로 제일 유명하죠. 이 F150을 전기차로 대체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40%에 해당하는 생산량을요. 지난 이제 5월 19일 공개한 모델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신규 예약 건수도 공개가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7만 건을 넘어섰어요. 주가가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의 원인입니다. 포드는 정부 기관 및 기업 고객을 겨냥한 포드 프로를 발표를 했어요. 향후 상업용 자동차 서비스 부문 매출을 2019년에는 27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걸 2025년까지는 450억 달러로 늘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기업 고객에게는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위치 추적 시스템도 함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드릴게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당연히 위한 그런 MOU를 체결을 했고요. 회사명은 블루오벌 SK예요.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연간 약 60기가와트아워 1기가와트아워가 100만 킬로와트십니다. 이 연간 60기가와트아워가 어느 정도냐면 한 대당 보통 이제 100kWh라고 판단을 하면 적용을 하면 연간 6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배터리 생산 규모입니다. 포드의 풀 이 전기차 전략은 2030년까지 최소 240기가와트아워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10개 정도 돼요. 이 공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140기가와트아워는 미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용량은 유럽과 중국, 기타 지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니켈 9 배터리, 니켈 함량이 90%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니켈 9 배터리도 조지아 제2공장에서 생산돼서 포드 F150 전기차 모델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자, 포드까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포드가 발표한 투자 금액은 300억 달러였죠. 제너럴 모터스는 270억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바겐도 2026년까지 56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전쟁에 지금 뛰어들면서 배터리 투자 경쟁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포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과 얘기가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요. 제네럴 모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폭스바겐은 배터리 자체 생산을 발표했고 독일 노스볼트 등의 유럽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 확보를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포드 자동차가 주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포드의 지금 12개월 선행, 향후 이제 12개월을 미리 알아보는 거죠.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은 자본금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주주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빨간색이죠.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우상향을 다시 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주환원 없이 이렇게 ROE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그런 회복이라서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요 기업들, 포드 이외의 주요 기업들의 상대 비교 표입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S&P 500 부분에. 저는 이 표를 보시면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ETF인 CARG, CARG죠. 이 CARG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S&P 500에 1.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PEG 배수라고 부르는데 S&P 500의 PEG 배수는 1.1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S&P 500보다 낮은 숫자를 보여야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낮게 나온 건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포드가 지금 낮게 나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EPS에 반영이 되면서 0.2배라는 굉장히 낮은 PEG 배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제네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폭스바겐 전부 다 지금은 이익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그만큼 강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나 토요타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더 높은 PEG 배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주요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과 PBR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이제 위치할수록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본금 대비 이익이 주가보다 더 높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를 오른쪽 아래로 올수록 그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공장에서 이제 생산량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터리 생산 비용 상승, 네 번째는 시장 경쟁 심화, 다섯 번째는 낮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차트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요 기업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이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한 단위 리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지난 5년치가 위험을 잘 극복해내는 수익률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리스크 요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이제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거의 독점했던 그 시장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우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